11월 8일 12시 낮 12시 8분 12시 8분 8일에 8분 야 좋은데? 자 막걸리 안 뺐네 막걸리 막걸리 먹어주고 토요일이니까 노래 한잔 부르고 오늘 첫 끼는 제가 직접 만든 카레 그리고 현미밥 식은밥 그리고 엄마가 담아준 알타리 무김치하고 가파김치 고추 직접 찍어 먹을까? 마늘도 있고 된장 빼야지 그러면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카레 만들었어. 뒷집 형님 앞집 형님 옆집 할머니 네 집 있어 먹었습니다. 딱 한 끼 맞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자 막걸리를 춘산 막걸리 5동 거꾸로 들고 못살긴다 못살게 컵이 어디냐 컵 못살구면 엄청 맛있습니다. 못살군 다음에 자 컵이 없는 관계로 간장종지에 따라 먹습니다. 간장종지 엄청 맛있습니다. 딱 맞네 식판에 간장종지를 흔들어 앞뒤로 좌우 상하 못살게 굴린 다음에 엎어서 따라 먹습니다. 떨떨떨떨떨떨떨떨떨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커피는 바리스타, 술은 따리스타. 자, 구독자를 위한 편파방송 시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 롯데 1등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바로 오늘인 초채밀입니다. 세금 빼고 1등 25억 알겠습니까? 꼭 되셔야 됩니다.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비구독자가 1등 당첨되면 당첨금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건배 감사합니다. 좋다. 좋아버려. 젓가락이 없어버려. 젓가락이 나와. 버티지 말고 나와. 젓가락 나와버려. 역시 안주에는 김치 아니겠습니까? 맛있죠? 맛있어. 콧물 나오네. 자, 코 한번 풀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자, 밥을 한번 비벼 먹어 보겠습니다. 고기도 있고, 감자도 있고. 맛있죠? 맛있어. 막걸리 맛있고
준산 막걸리 괜찮습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맛은 아닌데 먹는 김이 좋아요. 먹는 김이 부드러워 우유처럼. 그리고 탄산도 있고 괜찮아요. 탄산도 적당해. 막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더라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택배됩니다. 택배 한 박스 20개 3만원. 근데 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혹은 10원짜리나 저한테 이득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항상 말을 해주냐. 엄청 친절합니다. 그래서 해드립니다. 오! 여기에 식구가 있습니다. 어동이 시를 적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정든님 오신 밤이면 구비구비 펴리라. 아, 밤을 이렇게 그 겨울 동짓달 긴 겨울 밤을 싹 뛰니까 밤을 다 님을 생각하며 밤을 허리에 딱 감아뒀다가 나중에 님이 오면 그 밤을 탁 펼쳐서 긴 밤을 둘이 길게 보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막걸 좋아. 제가 울산에 있을 때는 옹기종기 막걸 먹었잖아요. 그거는 약간 단맛이 있어서 내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단맛은 없어요. 근데 부드러워. 이게 그래서 좋아. 가래 오랜만에 먹는다. 지금은 11월 8일 11시 56분 아침 11시 56분. 맛있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 아, 설거지를 깎아봐라. 몰라. 몇개 되겠지 뭐. 음.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맛있네.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딱 이거 한 그릇입니다. 카레. 또 받는 입장에서
좀 적다 싶으면 짜증나잖아요.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나는 먹기는 줘야 될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제가 적게 먹더라도 받는 입장에서 잘 먹었어. 딱 그 소리 나와야지. 맛이 없어도 먹을만 했어. 양은 적지 않아야 돼요. 뭐 안 주니만 못해. 맛있다 맛있다. 아, 우와, 좋다. 가끔 트름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걸리 진짜 농담이 아니라 트름한 맛으로 먹습니다. 하고 나면 막 속이 시원, 체중이 쭉 내려가고 막. 물론 본인 입장은 안 좋겠죠. 하얀 이겼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나는 식어도 맛있다. 오랜만에 먹었는가? 맛있다. 이거 물 어떻게 써먹지? 생선에서 무조림면 맛있는데. 그냥 고추장 찌개에다가 물을 넣어서 먹을까? 야, 맛있게 잘 먹습니다. 야,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또 함께 때웁니다. 이 맛이야. 우리가 보통은 낮에는 술 안 먹지 않습니까? 일하니까 술 못 먹잖아요. 안 먹는 게 아니라. 저는 백수니까 완전 자유인이니까 자유인. 제가 추구하는 삶이기도 하고 아무도 구애받지 않고. 근데 제가 원래는 자연인을 하려고 했는데 항상 말하지만 자연인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이제 시골로 왔는데 사실 시골집도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시골로 이사 가면 도시에 살면 누가 타치를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시골로 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동네하고 좀 떨어진 그런 집을 원해요. 시골집을. 왜냐면 시골은 워낙 뭐 텃세고 뭐 조건이 좀 약간 그 시족사의 그런 분위기라서 같이 부대있으면 아무래도 막 타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막 잔소리도 많고 막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 살고 싶은데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시골로 이사 가면. 저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웃들이 있는데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이게 본인이 하기 나름이긴 한데 제가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막 멀리서 저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막 남 뭐 주길 좋아해요. 주길 좋아하고 그리고 막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또 술 먹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술 먹으면 다 사주는 편이지 얻어먹는 편이 아니었어요. 대학 때 돈도 많이 벌었고 대학 때 돈 많이 벌었어요. 노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노가다 10장이에요. 10장 10장은 아닌데 그 책임자로 일을 제가 뭐 일을 이렇게 하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학생 때 20대 초반에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돈으로 30년 전이죠. 30년 전, 30만 몇 년 전이죠. 32, 3년 전에 뭐 통장에 억이 있었으니까, 억 단위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치면 한 10억 이상 됐겠죠. 돈이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막 교수들 그때 엑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퐁이 다음에 엑셀이 처음 나왔잖아요. 엑셀, 그 다음에 엑센트 이렇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엑셀 나올 때 교수들도 엑셀 타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때 엑셀이 신차 가격이 420만원, 막 400만원, 450만원 밖에 안 했거든요. 저는 그때 코란도 타고 다녔어요. 코란도. 1000만원짜리. 그때 당시에. 교수들도 차 없는 사람 많았어요. 그때는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때 그래갖고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한테 막 사주는 걸 엄청 좋아해서 남한테 주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게 본성 같아.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제가 외갓집에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우리는 국민학교 세대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외할머니 밑에 자랐는데 외할머니가 그렇게 막 동네 사람들 막 퍼주고 누구 오면 손님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시골에 보면 그 막 화장품 파는 사람도 이렇게 가방 갖고 다니면서 그때 아모레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때는 아모레 주다나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할머니하고 친하신 분이 아모레 화장품 저기 장사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가방을 초록색 가방인데 이따만 커요. 엄청 커. 화장품 들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많이 들었는데 항상 그거 메고 다니고. 근데 그 아들이 저하고 동창이에요. 친구예요. 친한 친구. 요셉이 조요셉인가? 아마 천주교 믿었나 봐요. 이름이 요셉이요. 요셉. 조요셉인가? 성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조요셉 맞을 거예요. 그 조요셉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랑 친해요. 나이 차가 얼마 안 나. 동생이에요. 동생뻘이에요. 나이 차가 얼마 안 나. 동생뻘인데 친해. 그래갖고 맨날 오면 무조건 밥을 차려드려요. 동생인데도. 뭐 항상 그 막걸리 같이 먹고 술 먹고 맨날 놀다 가고 또 옛날 보면 생선 가게가 별로 없어요. 시골이라 저도 시골에 살았거든요. 이렇게 면단지는 아닌데 읍에 살았어요. 하순읍인데 읍인데도 생선 가게가 별로 없어요. 시장이나 열려야 생선 가게는 옛날에는 생선 가게 자체가 없었어요. 오일 시장이 열려야 이제 생선을 막 팔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말로 다라이 옛날 다라이라 그랬어요. 일본말로 이게 큰 대야를 이렇게 머리고 다니면서 머리 이제 그 대야 위에 막 보자기 딱 덮어가지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녔어요. 파리 같은 거 끓이니까 그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팔아요. 그 아주머니도 오면 항상 밥을 줘요. 옛날부터 그런 말 있어요. 제일 복받고 제일 덕사한 일이 남한테 밥 한 끼 주는 거래요. 진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면서 누구한테 밥 한 끼 얻어먹고 누구한테 술 한 잔 얻어먹으면 그렇게 좋잖아요. 기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막 나눠먹고 내가 누구 주고 먹는 거 차려주고 밥 내가 해서 먹여 맛있다 하면 진짜 기분 좋아요. 나는 주는 것 자체가 기분 좋아요. 진짜로. 그게 아마 내 본성 같아. 본성. 억지로 해라도 못하죠.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옛날 말 있잖아요. 한 뭉 차서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차사가 한국차사 옛날 지금 도시사인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막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기도 많이 당해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도 내 마음하고 비슷하겠지 똑같겠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뭐 설마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를 끼치려고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막 죽을 고비까지는 막 자살까지 해가면서까지 사기 당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났긴 살아났지만 그 뒤로부터는 약간 사람을 의심하는 병이 들어서 그리고 쉽게 잘 안 다가서요. 지금도 친구를 안 만들어요. 그 원래 시골도 그 동떨어진 곳에 딱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돈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딱 그래서 동네 뒤쪽은 저희 집이 동네 뒤쪽인 뒤쪽이에요. 동네 중간도 아니고 앞에도 아니고 뒤쪽인데 다행히 이제 그래도 뒤에 전에 전 이장이죠. 현 이장이 아니라 전 이장 집인데 뒤에 형님이 한 집 하지만 그래도 동네에서는 제일 뒤쪽이에요. 형님 집 빼고. 그래도 또 좋은 아까도 말했어요. 좋은 집 있잖아요. 저도 베푼 만큼 또 뭐 뒷집 앞집 형님 뭐 옆에 할머니 갖고 마음대로 뭐 강아지도 마음대로 내가 가서 같이 놀 수 있고 또 앞에 형님 밭에 가서 마음대로 조선맥주 많이 따먹고 또 뒷집 형님 또 사과 많이 키우니까 사과도 뭐 주라면 주고 얻어먹기도 하고 또 형님도 그 막 고추 이거 고추도 형님 따준 거거든요. 따갖고 야 나 먹어라 고추 지금 다 이거 고추는 서리 맞으면 이거 썩어버리거든요. 이게 막 멍들어버려. 그러니까 따갖고 봉투 이만큼 주더라고요. 도시로 치면 한 5천원치인데 5천원치 넘어요. 그걸 주더라고요. 저도 좋기 때문에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동네 속에서 사니까 또 그런 장점도 있어요. 단점이 이제 단점은 처음에 제가 이게 난로를 놔가지고 연기가 뒤로 간다 굴뚝이 그 형님 집 바로 보이는 맞은편에 놔뒀고 지붕 위에 굴뚝을 뚫어가지고 세웠거든요. 연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해필 또 그날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하길래 돈 30만 원 주고 옮겼어요. 또 굴뚝을 30 난로까지 다 옮겼어요. 돈 30만 원 더 주고. 그 싸울 수도 있고 막 버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굴러온 돌이니까 내가 맞춰줘야 돼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뭐 무슨 생기면 부당하게 생기면 어쩔 수 같이 좀 다투어야 되지만 내가 처음 이사하고 또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내가 피운 연기가 뒤로 가잖아요. 그 난로 설치하시는 분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전부 다 불 피고 아우면 불 피고 살았는데 연기 다 날아가 연기 때문에 뭐라 상 없다고. 지금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변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변화에 따라가야지. 뭐 자기 혼자 진짜 자연인으로 산에 가서 살면 독불장군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동네에 이렇게 들어와 버린 이상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맞춰야 돼요. 이 동네 모든 사람 지금 여기 보면 내 주위에 한 20가구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내가 맞춰줘야죠. 또 굴러온 돌이고 하니까 내가 맞춰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약간 이렇게 저는 나눠 먹으면 제가 기분 좋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수 션이 있잖아요. 막 뭐 달리기 많이 해가지고 엄청 달리는 거. 저번에 전지적 창변시점 보니까 달리기 해가지고 엄청 힘들게 하더라고. 근데 돈은 막 몇십억 그 100억이 넘을 걸요 아마 그 기본 금액이. 장나라도 맞죠. 장나라는 뭐 200억이 넘는다는데 뭐. 그 사람이라고 돈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그 사람 본성이 천성이 그래요. 그 사람 타고난 것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근데 보통 다 이렇게 막 기부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인터뷰 하거나 그 사람들 말하고 보면 자기는 그렇게 남한테 도움을 주고 기부하고 그런 것이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기분이 좋대요. 그 마음 알겠더라고. 내가 뭐 나는 좋은 일 하고 막 그런 것도 없어요. 뭐 기부하고 그런 것도 없지만 기부할 턴도 없고 사실 저 살기 빠듯해요. 빠듯하고 나중에 5년 되면 연금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다행히 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20대 초반부터 돈 많을 때도 항상 내가 나눠 먹다 했잖아요. 막 술 사주고. 그러면 제가 베풀면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뭐 카타르시스까지 아닌데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뿌듯해. 내 자신이 뿌듯해. 스스로 막 칭찬해 주시고 너 잘했다. 얼른 먹고
야, 남들은 뭐 이렇게 베풀면 뭐 나중에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이미 좋은 일 멍청이나 맨날 사기만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시기가 지나니까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울산서 17년, 18년을 살았는데 친구를 안 사귀었어요. 친구도 안 사귀고. 처음에 울산 가자마자 사귄 남자가 같은 동년배라 이제 친구로 만났는데 걔한테도 또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대로부터는 아예 밖을 안 나갑니다. 그 울산에서 꽤 집만 있어요. 집만. 방 안에만. 활동을 하니까 사람 몸이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이 시골을 급하게 왔어요. 몸이 너무 망가지니까. 저는 죽는 것은 무섭지 않은데, 막 병 걸렸거나 어디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죽긴 싫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죽더라도 깔끔하게 죽어야 돼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러고 싶어서 시골로 왔어요. 근데 시골이나 자연이나 진짜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경제적인 그런 걸 포기를 해야 돼요. 또 반대로 얻어진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이 먹으면 당연히 아프잖아요. 고장도 나고. 그러면 병원이 가까운 게 좋아요. 좋기는. 병원이 가까운 게 좋긴 좋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산지 제가 10월 10일 날 전입은 10월 10일 날 했어요. 저번 달 10일 날. 근데 이사는 15일 날 했어요. 오늘 8일이니까 일주일만 있으면 딱 한 달이잖아요. 지금 3주 정도 됐는데 살아 보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요. 달라.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제가 많이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뭔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야. 제 생각에는 모든 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병이든 뭐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근데 여기 오니까 다 이제 내가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뭘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일 눈에 보이면 뭐 해야 돼 무조건. 뭐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돈 시키고 할 일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마음이 평온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진짜 달라졌어요. 울산에 살 때는 도심지에 살 때는 뭐 새벽 4시, 5시까지도 안 자고 뭐 날 새고 막 그 다음날 11시도 자고 막 해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야채를 먹든지 몰라도 12시 전에는 거의 자요. 그러니까 물론 일찍 깨요. 물론 막 새벽 2~3시간 막 자고 깨거든요. 저는 뭐 길게 잠을 못 자더라고. 안 깨면 어떡해. 백수니까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냥 뭐 유튜브 제가 댓글 있는 거 댓글 다 달고 일일이 다 달거든요. 좀 늦더라도. 근데 유튜브 이 댓글이 어떨 때는 막 3시간, 4시간 뒤에 올라오기도 돼요. 조금 늦게 댓글 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럼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100% 댓글 달아요. 근데 악플 같은 경우는 캡처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댓글 아예 안 달아요. 신고를 바로 해버리고 캡처해놓고 나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백수를 한가하긴 한가한데 도시민지보다는 할 일이 많아요. 여기도 은근히 이것저것 다 일일이 제가 다 해야 되니까. 고장나면 제가 고쳐야 되고 뭐 하면 또 고쳐야 되고 또 여기는 또 도심처럼 뭐 하려면 우배까지 나가야 되잖아. 뭘 사고 하려면.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몸 상태가 울산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확 차이가 나요. 딱 3주 있었는데 느낌이 확 달라요. 진짜로. 공기가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낮에는 잘 모르겠는데 밤낮으로는 확실히 달라요. 공기가.
댓글 달고 있습니다. 진짜 병원도 좀 멀긴 하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버려야 되고 많이 포기해야 되고 용기를 많이 내야 된다고. 이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몸이 좀 좋아지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진짜 자연인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는 더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몸 좀 고생해도. 병원 갈 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보다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한 10번 갈 거 시골 살고 자연인 산에 살면 제 생각엔 한 3번이나 가면 될 것 같아요. 10번 갈 거. 이제 병이 완전 이제 자기가 완전 병이 딱 들어버렸다. 뭐 예를 들어서 암이나 걸려버렸다. 병원 주기적 다닐 입장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좀 많이 아픈 사람 아니고 좀 약간 건강한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저는 좀 진짜 시골이나 자연인 하고 싶다면 많은 것을 좀 포기하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만큼 포기한 만큼 또 얻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불교에서 뭐든 그런 것 같은데 세상에 살면서 두 손에 모든 걸 쥐고 살 수는 없대요. 왜 그냥 두 손을 뭐 쥐고 살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손을 못 피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고 손을 어떻게 뭘 해요. 하지만 한 손에 쥐고 한 손을 피고 있으면 한 손은 뭘 할 수 있잖아요. 쥐고 있더라도 한 손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한 손은. 이게 두 손 다 쥐고 있으면 물론 뭘 하기는 할 수 있지만 제약이 많죠. 제약이.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이런 생활을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첫 자식 있으면 자식들만 다 예를 뭐 정리만 딱 되면 처하고 둘이 두 가족이 시골이나 자연인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병원 제가 볼 때는 시골이나 자연이라면 병원 갈 일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막 갑자기 큰 병 걸려가지고 죽으면 모르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목숨도 그렇고 운명이랑도 그렇고 다 타고난 것 같아요. 너는 다 정해져 있어요. 너는 이미 딱 타고나요. 너는 뭐 평생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제가 느꼈어. 이 운명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20대 때 돈을 많이 벌었다. 30대 초반까지 진짜 돈 많이 벌었다고. 이게 막 재벌까지 많이 번 건 아닌데 같은 그때 또래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번 거죠. 100배 이상은 더. 걔들은 뭐 돈도 안 벌었을 때니까. 저는 막 그때는 억 단위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 너무 그때는 막 돈 무서운지도 모르고 돈을 모르고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우리 여친님 나왔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룸사롱 했잖아요. 룸사롱. 지금은 유흥주점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룸사롱 했어요. 가면 저는 여자 한 명 안 불러요. 두 명 불러요. 둘이 옆에 딱 앉혀놓고 먹어요. 술을. 제가 그때 룸사롱도 했어서 식죠. 근데 저는 집에 가게에서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내 가게에서 술 먹으면 맛이 없어. 남의 가게 가서 술 먹으면 맛있지. 그렇게 까불고 다녔어요. 어렸을 때게. 근데 딱 지금 와서 느낀 건 내가 막 사업 망해보고 막 엄청 밑바닥 구두 닦기 때문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빚 다 갚고 조금 이제 제 인생이 뭐랄까 굴곡이 조금 없어지고 약간 평탄해졌지 싶으니까 이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인생은 이미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 그런 생각 딱 들더라고. 예를 들어서 너는 죽을 때까지 10억만 벌어, 10억밖에 못 번다. 10억, 너는 죽을 때까지 10억을 벌고 살아야 된다. 더 이상 못 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9억을 벌었으면, 여기서 저같이 30대까지 진짜 많이 돈 벌었으면 30대부터 죽을 때까지는 돈을 못 벌어요. 예를 들어서 30대까지 9억 벌었다. 그러면 저는 이제 30대 후반부터 30대부터 죽을 때까지 1억밖에 못 버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제가 남자니까 이제 여자를 예를 들어 여친을 예를 들어, 뭐 마누라나 여친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너는 평생 너한테는 여자가 3명밖에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50대, 60대까지 예를 들어서 여자를 못 만났어요. 결혼 못 했어. 그러면 60대 때는 여자 3명을 딱 만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는 여자 3명을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3명을 딱 만났잖아요. 3명하고 살았어. 그러면 어느 시기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야, 진짜. 딱 그런 게 저는 느낌이 와요. 그런 거 같더라고. 제 딱 해보니까. 목숨도 마찬가지요. 너는 80가면 살아라. 70가면 살아라. 딱 정해져 있어요. 진짜. 아마 제 말이, 그게 내가 스스로 내가 인생에 대해 정의를 내렸을 때게 총량의 법칙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진짜 놀랍고 무섭게도 언제 한번 언론에서 인생은 총량의 법칙이라고 어느 학자인가 교수인가 누구 뭐 인문학자인가 누군가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소름 끼쳤다는 거. 내가 그 총량의 법칙을 아는 게, 인생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느낀 게 한 10년, 15년, 10년, 12년 정도 됐거든. 근데 와, 몇 년 전에 그 이야기가 막 TV에서 가끔 나오는 거예요. 와, 소름 끼치더라고. 책에서도 막 나오고. 제가 생각이 좀 빨리긴 빨라요. 다른 사람보다. 여기는 제가 닭띠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다 나오죠. 가끔 나이 물어보시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주차장 막걸 사러 갔다 오면서도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내 나이도 다 나왔는데, 어쨌든 닭대들이 약간 신기가 좀 있어요. 신기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좀 약간 예민하지. 이 기운을 느낌에 대해서 약간 예민해요. 저는 육감이 좀 있어요. 여자가 원래 육감이 진짜 발달했거든요. 여자들은. 그 여자들은 남자의 바람기를 뭘 잘 잡아내는데, 남자들은 여자들 그걸 못 잡아내요. 달라요. 남자와 여자하고는. 이 여자는 육감이 엄청 발달해서 촉이라는 게 발달했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납골당도 제일 마지막 사업이 납골당 사업이었거든요. 그 사업을 이제 그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결혼 초기에 이제 첫 번째 결혼 때 그 장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연계돼가지고 납골당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납골당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아먹는 거죠. 말아먹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내리막기는 그런 거죠. 그때부터 이제 구두 닦기 때문에 시작한 거죠. 서울 가서. 근데 딱 지금 느끼냐 보니까, 그때 내가 생각이 지금 빠르다는 이유가, 그때는 납골당에 사람들이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전부 다 뭐 그 묘지를 써서 장묘 문화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화장 문화잖아요. 거의 다. 지금 85%가 화장이에요. 예전에 근데 저 할 때만 해도 화장이 20%인가 뭐 20 몇 프로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산을 하나 사가지고 납골당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인을 상대로는 납골당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보통 시민들이, 서민들이나 뭐 보통 사람들이, 국민들이 납골당 자체를 별로 인식을 안 좋아했었어요. 안 좋아하고 인식이 별로 없었어. 그냥 무조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묘를 써야 한다는 그 묘지, 그런 장례 문화였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화장 장례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그때 당시 생각으로 한 20, 30년 걸릴 것이다. 근데 제 말이 딱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타겟을 잡았냐. 제일 나중에는 화장터, 묘지 전부 다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 크게 해가지고 완전히 원스톱으로 모든 거 장례부터 시작해서 묘지까지 화장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최종 목표죠. 지금도 꿈이에요. 사실은 꿈이에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돈도 없고 뭐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못 하겠지만 꿈은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 아 일반인 상대로 저기 화장을 해서 납골당을 차리면 안 되겠다. 왜 인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막 시도군에서 도로를 내거나 뭐 이런 댐을 만들거나 뭐 산을 개발하나 뭐 땅을 개발해서 야산을 개발해서 뭐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무용고지 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나라를 상대로 그 무용고 묘지를 그거는 무조건 다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화장해가지고 화장해서 납골당에 10년 이상을 보관을 해야 돼, 보관을. 왜 그러냐면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어떤 차후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10년을 무조건 보고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가 생각할 때 납골당을 해서 나라를 상대로 납골당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납골당을 법인을 만들어서 납골당을 회사를 차렸어요. 일단 법인을 만들었어. 회사죠. 회사 어떻게 보면 회사죠. 그래 시작을 해서 이제 했는데 하다가 그 이제 산을 하나 샀어요. 산을 하나 사가지고 그 산을 어떻게 샀냐면 곡성에 있는 산을 샀는 전남 곡성에 있는 산을 샀는데 이제 제 사무실은 광주고 전남 광주고 그 산을 샀는데 이 주민들이 반발이 많잖아요. 물론 저는 그 법에 따라서 법에 위배되지 않게 법에 반하지 않게 그 산 위치를 정하고 사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산을 그 동네 이장 걸 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그랬거든요. 땅을 살 때 그 땅도 내가 10배를 비싸지고 샀어요. 10배 평소 시세보다. 왜 그러냐면 저는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납골당을 만들었을 때에 이 주민들이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법에 접촉되지 않고 법에 반하지 않는다 할지언정 법에 맞게 할지언정 그때 당시에 혐오시설이에요. 지금도 혐오시설은 맞아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혐오라고 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할 거라 예상을 하고 이장원한테 말을 했어요. 당신 땅에 임야를 살 테니까 만약에 주민들 반발 있고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당신이 좀 앞장서서 이렇게 좀 따두게 주고 무마를 시켜달라. 그래서 내가 10배를 주고 샀어요. 10배를. 500만원짜리 땅을 5천만원 주고 샀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때 언제였냐면 2000년 초 IMF 막 지나고 온가 될 거야. 막.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10배를 주고 샀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지금 5천만 원이니까 지금도 지금 뭐 5억은 아니어도 한 2, 3억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장이 주식갖고 5천만 다 까먹었어. 그래갖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려본 거야. 병원에 입원했더라고. 병원 가지고 또 병원도 가고 그랬는데 그 이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막 민원하고 막 대치하고 막 못 찍기만 할 거 아니야. 가지고 막 내 차가 가거나 내가 가면 경기로 다 막아버린 길을 경기로 아예 못 들어가게. 그 이장은 또 그때는 병원 입원할 때는 아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좀 지가 좀 앞장을 안 서더라도 주민들을 좀 이렇게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 이 사람이. 아니 그 사람 뒤통수 맞은 거죠. 제가 말했죠. 진짜 저는 사기 많이 당한다고.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망하고 이제 홀딱 망하고 빚만 오히려 거꾸로 1억 5천 져가지고 그때 당시 첫 집사람하고 이혼하고 설로 가서 때밀이부터 시작한 거죠. 구두 닦기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일 있고 나서 뭐 아닌가 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또 병원을 갔긴 갔는데 천벌 받은 거예요. 천벌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인생이 그렇게 인생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처럼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진짜 좋아요. 제가 뭐 책임져야 할 가족이 없잖아요. 저 혼자 살잖아요. 지금 여친님은 계시지만 뭐 어쩌면 알아서 돈 벌고 있으니까 제가 가끔 도움은 주지만 그래도 뭐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런 관계는 아니니까 아직은. 나중에는 같이 살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애들 또 뭐 연락을 안 하니까 아예 제가 연락 끊어버렸거든요. 그 전 부인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돈 들어갈 일, 크게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그냥 내 입만 잘 챙기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 한 몸만 잘 챙기면 되니까 크게 뭐 돈 안 벌어도 돼요. 있는 돈만 안 까먹고 유지만 해도 돼요. 다음에 제가 우리 형제 이야기 좀 해줄게요. 우리 여동생, 남동생. 제가 장남이니까.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기가 막히게. 제 운명이 엄청 삶이 기고요. 물론 누구나 다 자기 삶을 책으로 쓰려면 뭐 몇 권 쓰겠지만 저도 진짜 삶이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니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면 절대 계획대로 안 돼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한 70%는 계획대로 안 돼요. 반대로 되거나 뭐 안 돼.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한 게 미리 뭘 준비하지 말자. 미리 뭐 계획하고 뭐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자.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또 그렇게 살아지더라고요. 막 계획 세워서 막 해봐야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운명은 다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뭐 어떤 일을 내가 했을 때게 행동을 했을 때 또 생각들 했을 때게 뭐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아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운명이고 다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또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었구나. 저도 지금 시골 와서 여기 살지만 분명히 여기 의성군 춘산면에 와서 살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 느끼겠죠. 왜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그 미래를 너무 걱정 많이 하잖아요. 현재가 미래가 불안하니까 현재는 우리가 불안할 필요 사실 없는데 사실 오늘 하루가 사실 어제였고 또 오늘 하루가 또 내일이고 미래예요. 우리가 너무 미래를 대비 안 해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미래 때문에 오늘을 망치면 안 돼요. 미래 때문에 미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불행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미래 행복 때문에 오늘 불행했어. 오늘 불안하고 불행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요. 그럼 어때요? 오늘 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행복하면 미래가 행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미래를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한테만 피해 안 가고 피해를 안 끼치면 오늘 미래에 있을 행복을 위해서 오늘 손해볼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아니 막말로 미래 행복을 위해서 막 오늘 힘들게 살아요. 그러다가 나가서 차이쳐 죽거나
어디 뭐 나가서 진짜 완전 재수없으면 뭐 위에서 떨어지는 뭐 물건 때문에 간판이나 밀려서 뭐 변압기 뭐 떨어지고 뭐 전봇대 쓰러지고 벽이 무너지고 막 땅이 꺼지고 해가지고 재난으로 죽어봐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 필요도 있어요. 너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 그겁니다. 제가 느껴본 바로는 그래요. 제 말이 맞진 않겠죠. 그리고 제 생각. 제 말 너무 무게감 두지 말고 저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고 있다 그냥 말해줄 뿐이니까. 근데 제가 느껴본 바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사다난했던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는 좀 빨리 깨우쳤다고 해야 될까? 뭐 이게 남들 안 해본 것을 저는 다 해봤잖아요. 솔직히 구두닦이 때밀이를 누가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일반인들이 해볼 일은 아니죠. 그 택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저는 손님한테 맞아가지고 눈뼈 이거 아래 눈뼈 눈 이거 빼보고 뭐라 하더라. 뭐라 하지? 안와뼈 안와. 이게 눈 안자 이게 밑에 받쳐 있는 거 안와뼈 골절 안와골절. 병원 진단상 안와골절이 있었거든요.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뼈가 이렇게 깨진 게 아니라 조각 났다니까 이렇게 이만큼 조각이 딱 나버렸어요. 이게 양쪽으로 딱 깨져버린 거죠. 한쪽만 딱 깨진 게 아니라 한쪽으로 깨진 게 아니라. 그래갖고 여기 깨진 뼈 쪽을 빼내고 인공뼈를 이렇게 눈알이 지금 인공뼈가 받치고 있죠. 눈알을. 저는 시력이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돌아오고 지금 정상 쪽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물론 저보다 더 심하고 안 좋은 겪음도 많죠. 왜 없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대를 다 평범한 삶을 살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막 힘들고 나서 될 수 있으면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조금 내 생각보다 부족한 삶이어도 오늘 하루에도 만족해버리려고 노력을 하죠. 무리하게 만족하려고.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 마음이 편해야 돼. 그래야 주위 사람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편한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주위 사람도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이 나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면 진짜 힘들고 물론 살면서 해결이 안 될 일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포기해버려야 돼요. 놔버려. 포기하는 순간 놔버리는 순간 그건 내 일이 아닌 게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누구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짝사랑이야. 계속 가슴앓이만 해. 그 여자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근데 만약에 그 여자한테 내가 고백하기 다 마그막 깔뺑 던져버려. 다 마그막. 그 여자한테 고백하기 전에는 그 고민이 그 걱정거리가 내 거잖아요. 내 거. 그죠? 네가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그 여자한테 좋아한다 말할까 사랑한다 말할까. 하지만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간에 그 여자한테 딱 말을 해요. 내가 당신 좋아한다 사랑한다 나랑 만나자 나랑 뭐 결혼하자. 딱 말해버리는 순간 그 걱정과 고민은 그 사람 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이미 나한테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민과 걱정은 그 사람 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딱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뭐 예스냐 노냐 말하기 전에 그 사람도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스에도 고민해야 되고 노도 고민하고 자기도 생각해야 예스 노를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민 걱정 그 사람 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뭘 일이 닥쳤을 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놔버려요. 안 되면 놔버려요. 물론 포기하지만 끝까지 가면 좋긴 좋지만 근데 끝까지 가면 안 될 건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놔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걱정은 사라져버려요. 그 근본 자체가 없으니까 그 일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나한테 떠나버렸으니까 왜 포기했으면 그만큼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피해가 오더라도 받아들일 만 생각을 하고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없어진다니까 사라진다니까요. 그 걱정 안 되는 거예요. 고민거리도 없어지고 에이 왜 이렇게 살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렇게 살면 가끔 때로는 그렇게 살 필요도 있어요. 뭐지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하다가 아이고 안 되면 아이 어떻게 되겠지 뭐 아이고 그래서 살 필요도 있다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저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매달이라는 돈을 내 몸으로 온몸으로 갚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좀 놔버려야 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놔버리면 할 일이 없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 편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없는 거죠.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니까요. 제가 어떤 경우를 느꼈냐면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1학년 복학해가지고 1년 후배가 그때 이제 첫 번째 마누라죠. 결혼했던 그 여자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전 집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4년을 연애해서 4년을. 근데 그 사람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여잔데. 이렇게 얘 엄마 친구 아버지가 저 광주 양동시장이라고 있어요. 터미널 옆에. 양동이 아니라 대인시장. 터미널 옆에 대인동이라고 옛날에 광주 버스터미널에 대인동이 있었거든요. 대인시장이라고 있어요. 터미널 바로 맞은편에 대인시장이라고 있어. 거기 안에서 그 집사람 친구 아버지가 그 돼지고기 불백집을 했었어요. 돼지고기 불백 가게. 근데 그 아버지가 술을 전혀 안 드세요. 오직 즐겨 먹는 것은 레몬이나 비타민 C 그 스틱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길게 생긴 거 털어먹는 거 노란 가루 레몬아 씨하고 바카스 그걸 엄청 자주 먹어요. 엄청 좋아해요. 그 아버지가 저를 진짜 좋아했어요. 남자답다고. 그 아버지가 하루는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간암이 아니고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간이 딱딱하게 굳는 게 이제 간경화잖아요. 아니 술도 전혀 입도 안 되신 분이 간경화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된 간이 죽어.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흔한 말로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굳어버린다고. 애간장이라는 것은 이 오장육부 이 안에 있는 내장 기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애라는 것은 간이잖아요. 간. 애간장. 12장 뭐 대장 장 그거 말하고. 애간장. 애하고 간하고 쓸개를 말하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하잖아요. 또 애간장이 굳어버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간이 제일 먼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그 집 내 얘기나 문화를 모르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술도 안 드신 분이 담배를 좀 그때 피셨어요. 담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스트레스 이렇게 놔버릴 건 놔야 돼요. 욕심을 좀 버려야지. 욕심 부리고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오늘 또 개똥차라 읊었네 읊었어. 응? 이거 막걸리 좀 남은 거 먹어버려야지.
술이 좀 얼마나 건하게 취해야 또 노래도 부르고 그러지. 진짜 옛날에 막걸리도 막 엄청 먹어도 술도 안 취했는데 지금은 딱 한 병 먹고 한 반병도 더 먹고 한 병 먹으면 딱 좋아. 다른 저 나눠 주신 이거 다른 이웃 사촌들은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 음, 나는 맛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생긴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예를 들어 찾기 힘들면 그냥 놔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럼 내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좀 바꾸면 돼요. 근데 말이 쉽지. 저도 예전에 막 빚 있고 그럴 때는 지금은 빚이 10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 예전에 막 빚 있고 그럴 때는 막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진짜 빚을 갖고 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뭐랄까, 그 우리가 겨울에 옷을 많이 끼얹잖아요. 추우니까. 그럼 몸에 무겁잖아요. 행동도 둘리지고. 빚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나를 우리가 막그 추울 때 막 옷을 막 이렇게 여미게 되고 자꾸 올리게 되고 막 감싸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나를 딱 이렇게 조이는 느낌이었어. 근데 빚이 10원도 싹 갖고 나니까 옷 다 벗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좋았어. 잘 때 생각이 없어, 생각이. 보통 우리가 막 어떤 걱정이거나 근심 걱정 있으면 자기 전에 막 생각하잖아요. 아, 내일 어떻게 해야겠다. 뭐, 내일 또 뭘 해야 된다. 뭐 갚아야 된다. 뭐 입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기 전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일에 대해서. 그런 게 없죠. 아,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카레 내가 나눠드리면서 왜 그릇에 안 주고 봉투에 준 줄 알아요? 그릇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릇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일회용 그릇도 있고 그런데 왜 그 유생봉투에 싸서 줬냐면 그릇에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또 그릇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번에 앞집 형님처럼 제가 겉절이를 그릇에 담아줬잖아요. 녹색 그릇에. 그럼 분명히 또 해갖고 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또 받은 입장에서도 그릇을 돌려주는데 빈 그릇 돌려주기가 그렇잖아. 우리나라 그 문화라는 게 그릇 돌려주면 이사할 때 그러잖아요. 이사할 때 떡을 주면 떡에 담았던 그릇을 또 먹으려고 주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막 왔다 갔다 오가는 정이긴 하지만 저는 주면서 부담될까봐 또 뭘 줘야 된다는 느낌을 주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유성봉투에 담아준 거예요. 카레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저도 생각 있어서 그런 거니까. 봉투에 딱 주면 그냥 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 봉투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 유성봉투에 담아 드린 거예요. 성의 없게 보지 마시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드린 거니까.
저는 누구한테 받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저도 뭘 해줘야 되니까. 그냥 저는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근데 저도 이제 가끔 뭐 필요한 게 있거나 뭘 저 사람한테 뭘 받고 싶다 하면 전 말해요. 형님 사과 하나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저 조선배치 뜯어 갈게요. 뭐 이렇게 말해요. 뭐 하나 주세요. 무작정 그러진 않고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해줬을 때 꼭 보다 받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자기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맨날 뭐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한 끼도 잘 먹었다. 에휴, 저는 유튜브를 가끔 뭐 악플이 너는 유튜브를 왜 하냐 이런 것을 왜 올리냐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그런 거 보면 댓글을 보면 진짜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제가 이걸 시작하던 계기는 일기를 진짜 쓰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썼고 또 하다가 안 썼는데 근데 살기 힘드니까 일기 쓸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여유가 생기니까 일기를 쓰고 싶은데 또 쓰기 싫더라고. 뭐 노트에다 적고 막 하기도 싫고. 그래서 생각한 게 유튜브에 올리면 일기보다 낫겠다 싶더라고. 왜 그러냐면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영상이. 저는 제가 올려놓고도 제가 잘 봐요. 제가 이렇게 막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못 보겠더라고. 목소리도 막 이상하고 내 모습도 아닌 것 같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듣기도 싫고 막 사투리가 섞여가지고 듣기도 싫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보는 사람 몇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야겠다 이렇게 좀 해줘야겠다. 또 가끔 막 요구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줘라 뭘 보이게 해라 뭐 얼굴 좀 보이게 해달라 뭐 해달라 뭐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꼭 맞춰주기보다는 그 반영을 하는 거죠. 그 사람 그 댓글 다신 분의 입장이 맞으면 그렇게 해주죠. 그것도 소통이 하나니까. 그 유튜브에 어쩔 수 없는 그 본질이잖아요. 소통이라는 게.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싹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는 또 없고 내가 뭐 일기 형식으로 올린다지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제목도 독고남의 일상이라고 적은 거 일상이라고 일기라고 적으려다가 일기는 좀 그래도 상투적이 그래서 일상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많이 올리잖아요. 하루에 막 몇 개씩 올리잖아요. 일상이니까 내 일상은 웬만하면 다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보여주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중에 볼 때도 있으니까 내 일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뭐 11월 8일이지만 11월 1일 날 뭐 했나 딱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나 아침에 뭐 했고 뭐 낮에는 뭐 했고 저녁에 먹고 뭐 했구나. 일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기는 일일이 찾아봐야 다 읽어봐야 되지만 딱 요즘에 뭐 TV하고 핸드폰에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화면 보다는 큰 화면 보면 재밌어요. 제가 노래를 좋아하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 노래 못 부르지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노래 부르면 가끔 이렇게 TV에 연결해가지고 큰 화면을 보거든요. 제 TV가 86인치예요. LG에 제일 큰 건데 지금은 이제 98인치가 나왔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게 제일 컸어요. 86인치가. 저는 산지 3년 넘었는데 그때 400 얼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딱 보면 가끔 재밌어요. 또 지금은 또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어색했는데 지금 또 보면 재밌더라고. 제가 가끔 노래 부르는 거 이제 제가 스스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맛있다. 밥 몇 숟가락 남았네 이거. 이건 다음에 먹자. 일단 이거 갖다 놓고.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아이고 소리가 나.
나이 먹으면 뭐 행동할 때마다 감탄사가 나와. 감탄사. 진짜 희한하죠. 아이고, 아이 칼을 빨리 닦아야 되는데 저거 굳으면 닦기 힘든데. 아이 뭐로 갔다. 다 먹은 막걸뼈 어떠 구르뜨린 게 국물 아니겠습니까? 닦고 오랜만에 칼에 먹으니까 맛있네. 또 스트레스 푸는 게 또 던지는 게 스트레스 풀립니다. 던져봐라 이씨. 자 막잔 마시고 또 노래 한 잔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집 점검하고 싹 방음장치 하고 아 좋다. 끝. 맛있다. 도마랑 빨리 설거지 해야 되는데 놀고 있다 하자. 야, 됐죠? 가스는 닦았고.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도 로또 1등 되시 바란다. 세금 빼고 1등 25. 알겠습니까? 배불러. 자, 비구독자가 로또 1등 되면 당첨금 반환 소송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주점입니다. 세금 빼고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 구독자만을 위한 편파방송 끝. 감사합니다.